안녕하세요. 본격 실용 심리학 방송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소설가 김연경의 애니어그램과 성격 이야기. 진행을 맡은 저는 완전 미친 5번 여자 김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어그램 전도사 갈데 없는 6번 여자 허진실입니다. 자, 어느 별에서 왔니 시즌 2 오늘 6회차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살펴본 그 5대 성격 특성 2가지 살펴봤죠, 저번 시간에? 네. 뭐란 거였죠? 외향성과 신경성. 네.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는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이라고 하면은 성실한 거니까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그렇지 않죠. 성실성은 뭐냐 하면 메커니즘은 충동을 얼마나 잘 억제하는가예요. 그래서 일단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죠? 계획적이고 절제를 잘하는 반면 융통성이 없을 수 있다. 낮은 사람은? 충동적이고 부주의한 반면 순발력이 뛰어나고 적응을 잘한다. 네. 자, 본인은 어때? 성실성이 어떤 것 같아요? 저 중이에요, 중. 딱 중. 중상, 중하 있으니까 하나 고르세요. 우리 상, 중상, 중하 이렇게 케바케인데. 이 케바케예요. 케바케예요? 네, 중이 진짜 중인데. 그렇구나. 제가 어떻게 보여요? 저는 그래도 중상은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제 일적인 면에서는 중상이 맞는 것 같은데. 그치, 뭐 일이야 뭐 네. 성숙한 개인적인 사람이 거에서는 네. 중하? 중하도 많아요. 은근히. 그 나중에 테스트 해보는 걸로 일단 중이라고 써놓을게요. 네. 과연 테스트는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실성 어떤 것 같아요? 상. 중상. 저도 중상일 것 같거든요. 완전 아주 융통성 상은 아니고. 없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동을 얼마나 잘 컨트롤하는가인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물론 성실성이 높은 사람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사회에서는. 네. 그래서 뭐 보면은 이게 성실성의 특징으로는요.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성실성이 높을수록 일을 잘한대요. 그 신경성도 왜 일 잘하는 거랑 약간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신경성은 약간 플러스거든요. 근데 성실성은 이제 확실히 플러스예요. 아무래도 뭐 조직적인 일을 하는데 당연히 성실성이 높아야지 유리하겠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일을 잘하는 거 우리가 이제 뭐 똑똑하니까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지능이랑 이제 성실성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지능이 높을수록 성실성이 약간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저기 약간 정신지체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심하지 않으면 어디서 일을 하시거든요. 네. 진짜 성실한 거 아시죠? 농땡이 피지 않아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일은 다 해요. 딱딱딱딱. 근데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되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지능이 낮으면.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일을 하는 능력은 오히려 발달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때그때 여기 요령 있게 대처를 잘하니까 오히려 성실성이 개발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이게 성실성이 높으면 대체로 좋긴 하죠. 계획적이고 절제를 잘하고 계획적인 절제를 잘하면은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심하면은 융통성이 없어서 본인이 이렇게 정해놓은 대로 일을 해야지 뭔가 거기에 유도리를 두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오거나 이러면은 되게 그게 싫은 거예요. 불편해요. 대처를 잘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 충동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고 부주의한 반면 순발력이 뛰어나죠.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를 잘해요. 그래서 이게 발달한 그거를 보면은 옛날에 수렵사회 때는 성실성이 높은 게 유리했을까요? 낮은 게 유리했을까요? 성실성이 높은 게. 사냥하던 시절에. 사냥하는 시절에는 성실성이 높은 거보다 낮은 게 더 유리했어요. 왜냐하면 사냥감이라는 거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냥감이 언제 나타날지 전 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성실하게 열심히 다니면 또 걔네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잡아서.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도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유리한 면이 있었어요. 모든 게 다 그렇듯이. 그렇지만 수렵사회 때는요. 이게 생기면은 그거를 그리고 다 먹어야 돼. 왜냐면 썩으니까. 있는 대로 다 먹고
없을 때는 내쳐 떨어지면 놀다가 예, 떨어지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음. 그게 괜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와서 왔다 갔다 해봤자 그게 에너지 낭비예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농경 사회가 되면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유리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정해진 때에 정해진 일을 해야지 이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또 이렇게 문화권을 보면 농경 문화권에서 성실성이 높은 사람을 좋아해. 그때는 당연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목민족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농경민족 때는 농사를 지으면요. 제가 지어본 적은 없지만 물론 한가한 시절이 있죠. 농한기 있고 농번기 있지만 쉴 새 없이 계속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겨울에도 씨 준비해야지. 이걸로 뭐 음식 저장해놔야지. 뭐 볏짚 매야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유목민족들은 이렇게 이동할 때 아니면은 그냥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준비할 게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뭐 이 양들이 알아서 자기네 먹을 대로 가는 거지 본인들이 그 초원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대로 찾아가는 거라. 그래서 이게 성실성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성실성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은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불안한 거야. 그러면 뭐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무료한 거 못 참는 거랑은 또 틀려요. 심심한 거를 못 참는 거랑은 다르게 내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뭐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졸업을 했는데 뭐 취업이 안 됐어 지금. 그러면은 성실성이 높은 사람 같으면은 자격증 과정이라서 그렇지. 준비를 계속 해야 돼. 근데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 그냥 놀아요. 마음 편하게. 이러다 되겠지. 이러고. 아, 저희 이모들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네. 여름에 이모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이모들이 4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포함해서 4자매인데 다 성실성이 진짜 상상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휴가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모 좀 쉬어. 너무 힘들겠다. 맞아. 전국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왔으니까 피곤하잖아. 이모 좀 쉬어. 나물 다듬으면서 이게 쉬는 거다. 또 집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그게 쉬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성실성 상을 이야기하니까 이모들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해. 그 놀면서 나물 다듬는 게 노는 거고 앉아서 야 사람이 쉬면 못 쓴다. 막 이래요. 성실성이 높으신 분들이구나. 이모들이 다 그래요. 그런 집안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아빠가 성실성이 또 되게 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되게 1번 같은 어떤 건데 사실 우리 아빠는 되게 외향성도 높아서 뭔가 되게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성실성도 되게 높아가지고 자기 본인의 욕구를 막 컨트롤을 하면서 게다가 무료한 거를 못 참는 외향성도 있는데다가 뭔가 시간을 낭비하는 걸 못 참는 성실성도 높아. 끊임없이 돌아다니셔야지 되는 분이고 그래 뭐 돌아다니고 싶어서 돌아다니는 건 좋은데 사람이 가끔 이렇게 쉴 때도 있잖아요. 그게 되게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게 성실성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성실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높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절제의 아이콘이거든. 그래가지고 제 뭐 생활을 보면은요. 저는 뭐 그렇게 뭐 흥청망청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뭐 생활만 보면은 세상 참해도 이렇게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 친구 부모님들이 저랑 정말 절대 외박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엄한 부모님이라고 또 현경이네 집에 가서 잔다 그러면 다 오케이. 저한테랑 전화하시고.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럴 정도로 정말 부모님들 사이에서 정말 쟤는 절제 아이콘이야. 절대 나쁜 짓을 할 리가 없어. 뭐 그런 충동적인 일을 할 리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가 이거를 보면서 깨달았어. 나는 성실성이 높은 편이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외향성이 극히 낮잖아요. 충동 자체가 없어요. 이거 되게 나이 먹어서 깨달은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내가 이게 주변에서 보면 나도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충동이 있으니까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충동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까지 성실성이 높은 사람일까? 나는 충동이 있어도 그게 되게 낮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되게 쉬워. 그러니까 뭐 자꾸 우리 아빠 팔아서 좀 그런데 어차피 이미 팔아서 우리 아빠 예를 보자면 우리 아빠가 왜 전에 얘기했지만 1번의 자기보존 본능이라서 자기 몸을 컨트롤하려는 욕구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식욕이 되게 좋아 사실은. 근데 언제나 자기가 먹을 거를 절제해가지고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그게 또한 자부심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충동이 심하니까 어쩔 때는 밤에 너무 뭐가 먹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그 밤에 나가서 그걸 사서 드세요. 근데 물론 그러고서는 뭐 운동 잘못됐다고 운동은 당연히 열심히 하지. 그리고 뭐 나는 운동을 하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라고 컨트롤 하거나 또 자기 체면을 걸거나 아니면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아 내가 충동을 못 참았네. 근데 저는 제가 식이 절제를 되게 잘해요. 술 좋아하지만 술도 뭐 좀 과하다 싶으면 바로 절제 들어가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식욕 자체가 별로 없어요. 물론 나도 먹고 싶은 게 있지. 배고플 때 있고. 근데 엄청 배를 쫄쫄 굶지만 않으면 안 먹어도 사실 상관없고 밖에 나가서 사 먹을 정도로 먹고 싶진 않아. 나가는 게 더 귀찮아. 그래서 집에서 잘래 그냥.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보다가 발견한 게 그냥 일 없이 보내는 시간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저도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되게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되게 게으를 것 같은데 안 게으르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쟤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외향성이 되게 낮아서 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욕심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시간을 멍 때리면서 보내는 것도 아니야. 뭔가 조금씩 해.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우리 아빠처럼 뭔가 행상적인 일을 안 하면은 불안해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되게 성실성이 상 같지만 사실은 중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게으를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외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야. 뭘 벌리질 않으니까. 근데 저는 벌리면 끝장을 보기는 봐요. 근데 안 벌려. 저는 그 반대로 봤는데 완전. 어떻게? 전혀 게으르지 않고 그냥 시간 딱딱딱 맞춰서 자기 일 확실히 하고 성실성 엄청 높게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성실성이 낮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여유 있게 지내잖아요. 나는 막 바쁘게 서두르면서 막 다니고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면 일을 요즘에 제가 바쁜 거는 애를 보기 때문이고 그 애를 보는 사람은 다 바빠요. 애를 정상적으로 보면.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평소에 저는 항상 여유를 두고 생활을 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욕심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으면은 굳이 그 일을 해서 뭔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성취감을 주고 뭐 진짜 돈을 벌게 해주고 그렇더라도 아니야 피곤한 게 더 싫어. 그러니까 여유 있게 해놓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 저 사람은 바쁘게 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은 성실성이 좀 낮은 사람이에요 내가 보면은. 근데 자기보다 생각해보니까 자기보다는 빈둥거리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놀고 있다고 해도 뭐 항상 집안일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놓고 하겠다는 일은 정시에 다 해놔. 그러니까 보기보다 게으르지 않네? 이것도 역시 외향성이랑 성실성을 착각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외향성이 너무 낮으니까 게을러 보이는 거야. 제가 그래서 뭐 지금이야 제가 이 일 저 일 하죠. 뭐 책도 쓰고 강의도 나가고 방송도 하고 그렇지만 어린 한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저는 책 보고 습작만 하면서 사실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되게 비생산적이고 쟤는 게으른 애다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 리워드가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게으른 편은 아니에요. 중상 정도 된다고 봐야 돼요. 본인은 중이다. 네네. 전 좀 게으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내가 보면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되게 잘 쉬더라고요. 전혀 막 그게 불안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차가 막히면은 길 가다가 차가 막히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시간이 너무 낭비인 거야. 내가 뭔가 집에 일찍 가서 왜냐면 그 시간은 사실 버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제 동생도 성실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집은 다 성실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 아빠 극 높고 우리 엄마는 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중 정도 되는 것 같고 제가 중상. 아 근데 그거 진짜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외향성이 낮으니까 어쨌든 외부 자극이 없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땐 되게 성실한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성실성이 낮을 수 있다라고 보는 맞아요. 것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충동 자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도사님이 성실성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는 외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 게 이만큼 있는데 사람의 능력은 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못하고 욕심만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계획대로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약속을 못 지키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성실성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걸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성실성이 비슷하다고 해도 도사님이랑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적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성실성이 높아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향성에 따라서 이 성실성을 보는 기준이 달라지는 거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성 자체는 그냥 독립된 변수인데 외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겉보기에 저 사람이 부지런한 것 같아 또는 게으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대입되는 수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 성격이 그래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독립된 변수가 많으니까. 네,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근데 이걸 탁탁탁 짚어주니까 참 좋네요. 그래서 이게 성실성이 낮은 사람은요. 뭐 그때그때 뭐 대처를 잘하고 뭐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중독 있죠. 우리 중독. 알코올 중독. 이게 알코올 중독 따로 있고 뭐 중독도 뭐 있죠? 일 중독, 심지어 일 중독, 도박 중독, 뭐 섹스 중독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는데 이런 중독들이요 같은 꼭지예요 사실은. 물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이 되겠지. 근데 사실 중독이 잘 되는 성향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어쩌다 도박에 걸린 거지 그 사람은 도박을 안 했더라도 술을 알코올 중독이 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게 낮은 성실성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지. 일 중독인 사람은 성실성이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요. 일 중독은 실제로 정말 일 중독이냐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로 중독적인 어떤 정신병적인 정도라면은 이거는 성실성이 낮은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 중독이라는 거랑 이게 자꾸 속으로 뜨끔하면서 내가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으시겠지만 중독의 정의가 있어요. 술을 막 좋아하고 맨날 술 먹는다고 꼭 중독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와 어떤 직업에 지대한 지장을 주면 그때 중독이거든요.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뭐 조금 불편한 거니까 라고 생각해서 먹는 거는 괜찮은 건데 그건 마음이 없는 거지. 중독은 마음이 있어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순간 마음을 먹었더라도 그 다음 순간이면 사람이 그냥 바뀌어버려. 중독이 이미 돼서 뇌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거는 정적으로 보아야 한다. 네, 절대 의지를 못 고쳐. 이게 중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 중독도 마찬가지라서 일을 적당히 해야지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끊는다고 하면 그건 성실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이것도 또 외향성이랑 되게 관련이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딱 좋아하는 거는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많이 못 먹는데 좋아해. 그래서 항상 막 술을 먹는 거에 되게 신경이 되게 항상 쓰고 있어. 오늘은 무슨 핑계로 무슨 술을 먹을까. 진짜? 그냥 핑계도 생각해요? 그냥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매번 마시면은 몸이 못 버텨요. 이게 몸이 잘 버티는 사람도 있어. 너무 부러운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몸이 약해서 못 버텨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랑 음주랑 병행을 하려면 제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혼자 술 먹으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이 안 좋아져서
뭐 그거를 끊고 뭐 이런 적도 몇 번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쉽게 컨트롤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성실성이 높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얘기하듯이 저는 내가 술을 좋아한다고 해봐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어차피 나는 그 보상에 대한 욕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술을 좋아하는 거 아니면은 뭐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 중독도 심각하지 그것도 도박 중독이랑 비슷한 건데 도박을 좋아하는 거 이 좋아하는 거는 외향성이랑 관계가 있거든요. 이건 성실성이랑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는 거는 거기서 어떤 쾌락 중추가 자극된 아까 그 외향성이랑 관계된 도파민 자극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것 자체는 성실성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외향성인데 그럼 사실 외향적인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경쟁을 하면 흥분을 느끼잖아요. 이기면. 그럼 얘네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기가 쉽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실성은 시작하는 동기가 아니라 끊는 동기인 거예요. 시작은 할 수 있지. 외향적인 사람들이 쉽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봐도 돼. 외향적인 사람들이. 그치만 이 사람들이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라면 야 이게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끊어요. 성실성이 강하니까. 근데 성실성이 약해. 그러면은 못 끊는 거지. 시작은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하니까 아무래도 중독이 되려는 기회 자체는 적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성실성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중독이 되기 쉬운 거예요. 만약에 그치, 뭔가에 빠졌으면. 끊는 힘이 없으니까. 끊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작하는 힘이랑 끊는 힘이랑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네. 외향성은 시작할 수 있는 네. 힘, 그리고 성실성은 끊을 수 있는 맞아요. 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작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끊는 힘이 엄청 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성실성이 높으면은 뭐 융통성이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성실성이 지나치게 높으면은요 되게 강박적인 사람이 돼요. 왜냐면 계획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가끔 가다가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사람 나오거든요. 네. 모든 게 막 시간대별로 몇 시에 일어나, 몇 시에 입 닦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자고 이거를 다 정해놨어. 그것대로 안 하면 그때부터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 인간관계 같은 것마저도 포기할 정도로 그런 강박적인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그 재밌는 현상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을러서 탈이잖아요. 계획대로 못해서 탈인데 너무 계획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도 우리 아빠야.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정해놓은 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몸이 쑤시고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안 좋지. 자기가 고심해서 계획 세웠는데 맞아요. 흐트러지니까. 그대로 해야지 되지.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편하게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변화가 많은 생활을 즐기기가 힘들어요.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그래서 이게 식이 조절 있잖아요. 먹는 거 조절하는 거 그게 그런 거 잘 좋아하시나요? 뭐요? 식이 조절? 식이 조절요? 아니요. 식이 조절 안 좋아해요. 저도 그걸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되면 하지만 근데 그거를 즐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다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뿌듯해. 내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거를 참은 것 자체가 너무 성취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즐기는 경향이 있어서 막 몸 만드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런 사람들 다 성실성 당연히 높다고 봐요. 이게 뭐 보디빌딩 같은 거 하려면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식이요법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어요. 막 탄수화물, 염분 완전 끊어야 되고 수분도 다 내보내야 돼요. 막 진짜 막 아메리카노 마시고 하루 종일 운동하고 그런데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말도 안 되잖아. 미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냐면 몸을 만들어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우리 다 아시죠?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내 몸이 내 맘대로 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성실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성실성이 너무 강한 사람들 중에 거식증 환자가
거식증 환자들은 성실성이 다 높대요. 이게 왜냐면 거식증이라는 거는 먹고 싶은 욕구를 컨트롤하는 거에 중독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건강을 해치고 굶어 죽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실성이 높다고 거식증이 되는 건 아니지만 거식증인 사람들은 성실성이 다 높대요. 낮은 사람이 거식증 될 수가 없잖아. 먹고 싶은데 먹어야지. 땡긴 대로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성실성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네.